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제주 신용보증재단은 어떤 곳인가요?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이 되죠. 근데 이제 원래 설립 목적이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즉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들, 담보 능력이 있으면 은행 바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저비용으로 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 없이도 그 사람 그거를 대신해 가지고 담보를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인데 전국에 16개 재단이 있는데 제주재단이 2003년도에 제일 마지막으로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7년쯤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한 우리 제주도 소상공인들이 전체가 세무서에 등록된 소상공인들이 약 5만 5천쯤 됩니다. 원래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은 한 6만 5천쯤 되는데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대기업이라든가 우리가 안 해줘도 될 대형 병원 또 비영리법인 이런 데를 제외하면은 한 5만 5천쯤 되는데 한 8만 건 이상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지요. 금액도 한 2조 이상 이제 해줘드렸는데 이게 이제 선순환으로 잘 안 되는 저희 창업에서부터 창업해가지고 저희들 보증받고 또 최근부터 이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만은 제주 사람들이 정보나 지역적인 영향으로 여러 가지 부족해. 정보력, 자금력, 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거를 저희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리고 경영 안정이 되고 또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생애주기라고 우리 표현합니다. 사업을 하면 계속 끝까지 가질 않아요. 보통 3년, 5년 돼서 문 닫거나 업종 변경하든가 사업 정리하고 또 재창업하고 그런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리는 게 저희 재단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나 이게 보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했을 때 그 사업체에서 여기 이거를 갚아야 나가야 되는데 하다가 뭐 부도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채무의 의무를 다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연체가 바로 시작되면은 우리가 은행에 바로 변제를 해드립니다. 그럼 은행 금융기관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을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해가지고 또 그분들을 위한 그 회생 지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또 총 분할 납부도 안 되고 하면은 또한 채무 탕감도 좀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하면서 또 그래도 뭐 하다 보면은 돌아가시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갚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탕감도 하고 또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밥만 물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우리가 이사장님을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 그냥 쓴 대로 처음 있었죠. 처음 있었죠. 네. 저는 여기 30여 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39년 동안 공무원 했습니다. 39년 동안 40년 공무원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면서
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 무렵에 고3 때그 공무원 시험도 같이 봤어. 그래서 공무원 해가지고 공무원 직장 다니면서 대학 마치고 또 그거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고 쭉 해왔는데 제가 이제 처음 발령받을 때 말고는 도청에만 35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서귀포시청에 사무관 초임 때 한 1년 한 2개월, 한 13개월 근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시의 부시장 한 1년 했었고 그리고는 뭐 여기저기 뭐 조금 했습니다만은 제일 제가 이제 도민들에게나 또 저 자신이 보람 내지는 공직생활의 보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것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처음 구상을 했고 정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제주특별법 지금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특별법 초안도 제가 했고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이 딱 되니까 출범하고 나서 좀 있다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로 방향이 틀어 잡혀 있을 때 제가 명퇴하고 나왔거든요. 퇴직하고 나와서 제주대학에 한 5년 근무를 했는데 근무하다가 이제 여기 왔는데 그 시민의 일간 아니죠. 네. 아쉬운 거는 특별자치도 처음 시작할 때 초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한 캐릭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저 퇴직도 하고 또 이제 정권도 여러 바뀌고 몇 번 바뀌고 하는 와중에는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원래의 취지대로. 법 제1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제주의 그 역사와 문화와 환경을 감안해 가지고 제주를 만드는데 정말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를 만든다. 그래서 초기에 출범해 가지고 한 3, 4년 그때는 잘 됐지요, 진행이. 근데 중앙정부의 속성이라는 게 권한을 가진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주를 전 지역을 면세화를 만든다. 면세 지역화 그런 거라든가 밥그릇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추진했죠. 그래서 특별자치라는 게 권한만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뭘 먹고 살 것이냐. 그때 이제 처음 구상할 때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를 하는데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게 소위 관광, 교육, 의료, 첨단 산업 플러스 제주도가 1차 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친환경 1차 산업. 이게 4+1 이 사업을 진행하자. 그래서 요 5가지에 관련된 중앙정부의 권한은 우선 다 가져온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한꺼번에 가지고 수용 능력이 없잖아요. 수용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매년 단계별로 지금 1단계, 2단계 얘기 많이 들어봤죠. 1단계 제도에서 2단계 제도에서 단계별로 계속해서 수용돼서 권한을 가져온다. 이게 1단계, 2단계. 잘 안 내놔져요. 그 와중에 그 한 것이 처음에 영어 교육 도시가 교육 때문에 네. 도치도 잠깐 시도만 좀 전달하고 오늘 괜찮아요.
하나 양성만 참고용. 광주로 어디 뭐 볼일 해가지고 거기 좀 정리하고 그렇게 완도의 부두에 와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보여가지고 전화했었지. 일단 알아. 이런 거 더 필요한 지원센터 같은 것도 필요한 것이 있는지 지역재단에서 개설할 수 있게. 이거 했는데 이거 새로 해달란 말이구나. 내가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로 또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을 내용을 좀 새로운 수정하고 그다음에서 좀 더 높게 사무형 이렇게 자기가 다 작업을 하니 지금 변경장 걱정 이거 세 군데 어디 요세 개. 김종훈 씨 이거 나랑 해볼게. 지금 11개 이렇게 피곤해 보이죠. 11개 보고 있는 나중에 이거는 내일 내가 옛날에 캡틴 선정 보실 때 그러니 피곤해. 내일 쓰고 참 3일날 오전에 잠깐만 그냥 3일 기억 뭐라 인사에 지금 고쳐놨다네. 좀 내일 내일 가지고 네. 도청에 이것저것 좀 도청도 돈 많이 필요하지. 지금 뭐 저 코로나 때문에 돈들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주도가 돈이 없어요. 예. 제주도가 지금 뭐 서울 경기는 워낙 돈 많은 지역이니까 세금 많이 재정 받고 자립도가 맞아. 높은 데잖아요. 거긴 서울 경기는 중앙에 그 교부금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우리 제주도가 한 지금 교부금 받는 게 1년에 한 1조로 좀 안 되고 한 8천억 좀 받나? 그좀 받는데 그런 거 없이도 살 수 있는 데가 저 서울 경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돈이 충분하니까 이것저것 막 하다 할수 있죠. 제주도는 너무 없으니까 이제 회사도 없고. 그래서 특별자치도 처음 시작할 때 네. 목표가 그 무슨 자치권만 가져서 뭐 합니까? 이거를 가지고 또 중앙하고도 얘기한 게 권한을 다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당신네가 규제를 뭐 이것저것 걸리는 것들을 다 풀어가지고 당신의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드는데 뭐 중앙의 법률이나 이 대통령령이나 뭐 규칙이나 이런 거 불구하고 당신네는 제주도위에서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운영을 하시오. 이게 특별시의 기본 취지거든요. 그 뭐 하느냐 그러면은 제주도가 지금 관광하지만 관광이 보는 관광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라산은 뭐 바다. 근데 이것만 가지면 안 되니까 정말로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걸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규제 완화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대기업이나 나아가서 외국 기업까지 유치를 해가지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제주도 졸업하는 학생들 1년에 한 지금 한 7천쯤 되나 졸업하는 아이들 취직도 시키고 오히려 육지 아이들이 제주에 취직하러 올 만큼 그런 제주도를 만드는 게 원래의 취지.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저항, 어떤 반대 부딪히느냐 우선은 시군 통합했지 않습니까? 네 개시군.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큰 사업을 하나 하려면은 시청 갑니다. 시에
시장한테 가면은 시장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도에 올라와. 도지사도 도의회 동의하고 이런 다단계의 결정 구조. 제주도는 다 일일생활권이고 이거 가지고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 단일 광역지시로 만들어 가지고 의사 결정을 빨리 하자. 빨리 하자. 해주고 사업하기 쉽게. 이 개인 기업하고 공기업이 그러니까 행정하고 사기업이 경쟁해서 행정이 떨어져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압니까? 결정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통합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 이제 여러 가지 불상이 있듯이 왜 시장 직선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느냐 기초단체 없앴다. 두 번째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는 제왕적 도지사다. 저는 그럴 때 이런 얘기합니다. 그 도지사에게 권한 준 게 아니고 제주도민들한테 준 것이다. 도지사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다가 우리 제주특별법에 뭐까지 났냐 하면 제주도는 육지와 다르게 우리가 의회하고 도지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 행정학에서는 소위 독립적이고 이 소위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제주도는 내각제 형식을 취할 수도 있게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 다수당이 도지사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정해놨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 구수 직선제 할 거냐 말 거냐의 고민이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우리 제주도의 전반적인 그 관리 구조, 행정 구조, 통치 구조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그런 구조를 우리 도민들이 모자라면 육지나 서울에 외국에 있는 전문가를 데다가 이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이게 앞으로 되는데 아직은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소위 오피니언 리더나 리더 그룹들이 부족합니다. 그걸 제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커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김태한 지사님하고 같이 그때 실무적인 보는 거다. 네, 지사님은 김태한 지사였고 또 실무 책임자는 제가 처음부터 5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막 그 반발이란 뭐 할까 그런 것이 좀 단점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제기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특별한 게 뭐냐 제주도. 근데 그거는 소위 거시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제주도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나 뭐 한동안 제주도 그 이주 열풍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죠. 떨어졌지만은 그것도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지역에 대한 인지도 내지 소위 이 매력은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꿀 수 있는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저는 이제 공무원을 하는 그래서 그때 그 특별법에 제주특별법에 뭐를 만들어놨냐 하면은 원래 그 공무원법에는 그게 없어요. 전국 단위로 하게 되면 그렇게 못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 공무원 집단 내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법에다가 제주도 전체 공무원이 5% 범위 내에서 미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 회사일 가든 1년 동안 연수 보낼 수 있도록. 그러면은 한 부서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0명이 있다. 100명이면 5명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빼서 계속 1년 갔다가 들어오면 또 보내고 하면서 그러면 가면은 학위를 받든가 이렇게 안 하더라도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이제 그건 이제 그
법에 그렇게 정해놓고 나는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리포트를 보내라 메일로. 좋다. 아 여기 와 보니까 정류소가 이렇게 됐더라. 청소를 이렇게 해놓고 있더라. 이런 것도 좋다 이거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빅데이터 되면은 이게 큰 자산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원래 그 자치도 뭐 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 없었습니다. 아,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외국 가려면은 일반적으로는 공무원들 유학시험 봐야 됩니다. 토익 750점 이상 받아야 돼. 그래야 자격이 주어져. 근데 우리는 토익이든 뭐든 능력이 있으면 가라. 가서 배워보고 알아. 그래서 보냈거든 다시. 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도청 공무원이 전체 도청 시청까지 합쳐가지고 도전체 공무원이 한 6천 명좀 되는데 정규직만 공무직이나 말고 6천 명이면 6, 5, 30, 300명 계속 나가 있어라. 근데 300명이 아니라 30명도 안 나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부서에서 예를 들어 과장이 자기네 과직을 안 빼려고 하거든. 근데 이제 1년 이상 하면은 후임 보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얘. 연결이. 그런 여러 가지 때문인데 이거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우리가 도민들이 느끼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왔거든. 제주도가 다른 도지사보다 한 5천 건 더 고난이 많아. 얘. 숫자로. 아니면 5천 건 받아왔으면 5천 건을 우리에 맞게 조례를 만들 때 고민을 해야 돼. 고민해가지고 정말로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허가 집 짓겠다. 그러면은 무지무지 복잡해. 우선 땅을 사야 할까 이거야. 대지가 아니면 전용을 해야 돼. 농지 전용이야 임야 전용. 전용하고 건축사 건축 설계하고 몇 개 가지고 심의받고 건축허가 받고 준공검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들은 허가지 없애자. 건축 신고제로 하자 전부. 그 대신 준공을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 미국은. 이게 착공 단계별로 준공검사를 해. 탑하기를 하는데 50cm 팔아. 60cm 하면 10cm 부대야 됩니다. 이렇게 허가 까다로워요. 그리고 미국은 그러니까 이 민원 우리나라처럼 잘 되는 데가 없어요. 미국이나 그렇죠. 선진국은 건축허가 건축집 제가 중구검사를 공무원 해야 되잖아요. 그 공무원이 중구검사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출장비를 건축주가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그거는. 당신이 공공 혜택을 받으시고 대가를 내라. 이렇게 해.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 다. 그런 것에부터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해야 되는데 외국의 사례도 보고. 근데 조례 만들려고 주면은 그냥 전국 통일한 거 딱 갖다 그냥 문제라고 그러거든. 고민 안 하고. 이렇게 독창성은 없고. 독창성이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느낄 때는 뭐 막 달라지게 뭐냐 뭐. 이런 것들. 우리 그 소상공인 여기 지원센터 옆에 있잖아요. 경영지원센터가.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곳이고? 잠깐만. 제가 와서 만들었습니다. 네. 작년에 만들었는데 아침 해가지고 이렇게 전국 재단 운영하는 걸 딱 보니까 다 하진 않고 서울, 부산 정도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그러니까 원래 신용보증재단 보증해 주는 게 주업인데 고유업인데 이게 보증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걸 금융 관련 지원이라고 하면은 비금융 지원, 컨설팅도 하고 예를 들어 가서 전문가 데리고 가가지고 식당 만들었다. 백종원처럼 그렇게 해주자 이거예요.
그 백종원처럼 해서 해주고 그건 경영 분야고 법률 분야. 법률 분야는 임대어지 않으면 집주인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원이 좀 많으면 노사 문제, 노무 분야 예.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금융적인 것들 지원해 주자. 창업 교육, 그다음 경영 교육, 마케팅 교육, 그다음에 법률, 세무, 노무, 경영지도 담당 이런 네 가지는 전국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변호사 뭐 이상 딱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여기 하고 저한 달에 한 번은 그 우리 종합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제 우리가 보증해준 사람들한테 신청받아야 해. 보증해준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냥 신문 광고 아무나 창업해서 막 옵니다. 안 하는 사람들도 신청받아가지고 여기 장소가 좁아. 30명밖에 못한 자기야. 그럼 이 사람들 해가지고 그룹별로 여기 법률 자문, 노무 자문, 컨설팅 자문 이렇게 해줄 걸로 자문도 하고 또 자문만 하지 않고 또 한두 시간씩 강의도 하고 예를 들어 스마트폰 관련 강의, 뭐 SNS 강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건물도 좁고 주차장도 없고 교육장도 좁고 해가지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구해가지고 짓고 우리 관련 기관들도 들어오도록 하고 소상공인 맞추는 거냐. 교육장도 따로 만들고 그렇죠. 주차장도 널찍하게 하고 그렇죠. 확보해 주고. 땅만 반나도 수다. 그럼 거의 저 메가박스 근처에 외국 쪽에. 아 지금 설립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딱- 추진 중입니다. 좋으시네. 그래서 중앙에 가서 이제 좀 의논을 했더니 잘 하면은 사업 계획 잘 만들면은 중앙부처에 좀 지원해 주겠다. 좋으시네. 소식. 그래서 그러니까 해보려고. 개인 소상공인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네. 이제 창업을 할지 안 할지 되게 고민이스러울 거잖아요. 이런 교육을 먼저 통해서 창업 교육도 합니다. 해서 그 마케팅 기술까지 이렇게 네. 다 다 한다는 거죠. 이쪽에서. 그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와 보니까 상권 분석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로 상권, 신제주도 뭐 여기 저쪽 상권 이렇게 상권별로 무슨 사업이 잘 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유동있고 이런 것들은 정보가 있어야 예. 되거든요. 그래야 뭘 하겠다고 하면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권 안 보고 집 싼 거 있으면 어디 그거부터 먼저 구하거든. 예.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운영하면서 업종 전환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좀 만들려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지금 땅만 하고 확보해 있습니다. 되니까 우리 저 금방 돼. 계약회 지금 진행합시다. 뭐 외부 저 서울에 데이터 이거. 상권 분석. 그러면 여기 하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됐구나 직원들. 해야지.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그 건물 짓고 그렇게 하면 저 있을 때는 계획만으로 끝나고 다음 사람이 왔을 때 좀 기초를 마련해 줘야 그럼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원래는 임기는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그럼 다시 재임 1호도 할 수 있잖아요. 재임을 안 하려고 해. 그게 되면 또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지방선거 왜냐하면 여기는 도지사 임명입니다. 네. 도지사 임명인데 출자 출연기관 중에서 대부분이 도의회 가서 청문회 하는데 여기 청문회가 없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랬구나. 제가 하겠다 해서 온 거지만 청문회 가지고 하라면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 이제 제주 신용 보증 재단에서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아까 말씀드린 투 트랙과 보증 사업과 금융 지원 사업과 비금융 지원 사업. 이게 저는 금융 지원 사업은 루틴화된 거라 해. 그러니까 뭐 새로운 상품 아까 우리 상품했지만 예를 들어 골목 상권, 그 다음에 창업 지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 어린이들에 대한 특별 지원, 뭐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이렇게 별도로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에는 지원 우리 보증수수료를 받습니다. 보증수수료 인하시키고 또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 상품을 개발하는 것 그 한계가 있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비금융 상품 지원 아까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이게 좀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백종원 한번 갔다 오면 잘 돼요. 물론 백종원 텔레비에 나오니까 그런 분 그 여기다 해놓으면 느낀 게 있지. 네. 물론 유명한 사람이 갔다 온 장니까 많이 가겠지만은 그러한 정도의 컨설팅 받고 지금은 금년까지는 아까 말한 법률, 그다음 세무, 노무, 경영지도사라고 있는데 경영지도사가 자격증 받은 사람도 있긴 있는데 많이 있는데 나 그것만 좀 부족하다 싶어서 백종원처럼 아니면 다른 데 제주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가게 가지고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가지고 사례 발표도 하도록 하고 도움을 받게 이렇게 하고 우리 제주 저도 느끼지만 우리 제주 사람들이 마케팅이 부족해. 식당에 그냥 물컵 갖다 놓는데 거의 던지는 수준 갖다 놔요. 거의 쉽게 생각해 보니까 장사를 이게 철저한 준비를 장사든 뭐든 네.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뭐가 하지. 그렇지 못할 바에는 설렁을 해야지. 에이 이거 허당 안 되면 말지. 초내강 밑강남 맛이라도 요새 밑강남은 못해. 돈도 안 되고. 제가 저 공무원 할 때 감귤과장을 했었습니다. 감귤 파동이 일어나서 감귤 폭락된 거나 막 도청이 안에 감귤 뿌리고 막 하니까 그때 이제 서기관 때인데 초임 때니까 서기관 초임 때 관광협회 사무국장이 도청에서 파견 나갑니다. 거기가 사무국장 하라고 해서 관광협회 가서 좀 근무하는 와중에 막 감귤 파동 나니까 그때 오금민 지사님이 너가 와서 감귤과장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감귤과장을 했는데 하면서 많이 고치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감귤 하시는 분들이 1년 365일 있잖아요. 60일만 밭에 가면은 그 밭 잘 됩니다. 60일 밭에 가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그걸 안 간다라는. 60일 안 갑니다. 뿌리에 불구나 그냥. 농약할 때, 예. 밑강 탈 때, 농약할 때가 많이 가지. 농약할 때 무슨 뭐 한 달에 두 번쯤 가나. 밑강 탈 때. 지금 식물이 섞어야지 섞어. 사람 발자국에서 크는 거 아닙니까? 지네밭 때 밑강은 다 맞췄더래. 먹어보면은 통계를 딱 잡아보니까 98년도가 지금까지 역사상 우리 제주도 감귤이 제일 달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00년 됐잖아요. 제주도 감귤이 평균 연령이 70세쯤 됐습니다. 식물도 30세에서 40세 사이가 제일 왕성하게 열매도 맺고 제일 맛도 좋고 하는데 이게 점점 산도가 높아지고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어내고
품종갱신 하든가 바꿔야 돼. 잘 안 해. 얘. 이분들이 지금 능력도 나이 다 들어보니까. 두 번째는 비연액은 세미깡랑 심으면은 2, 3년 소득이 안 나. 맞습니다.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밑강이 어떤 수준이냐면 나가는 제대학교 교수 하나 있는데 교수가 밑강 나가서 하는 거 자체가 잘못이지. 임대 줬어요. 작년에. 임대 줬는데 돈을 받아야 할 건데 그래서 돈을 줬어. 밑강 따야 되거든. 안 딱 내보면 안 돼. 맞아요. 그러면 따지니까 인건비 부족하다고 인건비 좀 보태달래 해가지고 슬픈 얘기네. 이게 제주의 현실입니다. 물론 10% 정도는 잘해. 나머지 90%는 지금 밑강 가지고 노지 밑강 가지고 먹고 살지 못합니다. 변화가 있어야지.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출 받는 사람들은 직업이 어떤 서비스업이 많을까요? 뭐 전부 전부 교통 하루 음식, 숙박, 자영업자들이 음식, 숙박, 뭐 유통, 뭐 세탁소니 뭐 이런 거 세탁소, 다 맞아. 뭐 무슨 뭐 슈퍼마켓, 뭐 가게 뭐 다 힘들어서 어쨌든 장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지. 다만 뭐 말고는 다 됩니다. 유흥업소 이런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흥업소. 통상적으로 하는 유흥업소나 게임장, PC방 그건 아니. 아니고 배고. 게임장. 게임 노름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미풍양속에 반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도 안 돼요. 저 소위 그 접객부가 없는 술집은 되고 접객부가 있는 데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힘들 건데 접객부 있는데도 거기는 다 사채로 그러나 그거는 알았어요. 그건 알아서 그치, 힘들어갖고 다 하는데 하여튼 경제가 이게 다 맞물려 버리니까 어느 하나가 그냥 쓰러지면 전체 이게 사이클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건 아니면 활성화 우리 기관이 활성화가 아니라 경제적인 우리는 정말 그늘에서 밖에 햇빛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너무 커져버리면은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맞아요. 어차피 세면 돼. 그건 어려움이 많다는 거고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네. 이게 저 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이나 아니면 그런 평가. 평가. 코로나 19 때문에 그래 여기 그래서 확보를 많이 해줘. 금년에 코로나 19 대책 상품이 나온 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000명쯤 해줬고 거의 지금 우리 지금 남아 있는 분이 한 1,000명 내외 남아 있는데 그건 좋고 될 거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보증하려면 여러 가지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현장 가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도 심사하고 전부 해가지고 또 전에 금융기관의 거래 실적 봐가지고 매출액 봐가지고 한도도 결정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당장 급하니까 코로나 특별 상품으로 해서 그냥 처음에 7천 하다가 3천 하다가 도저히 돈 때문에 안 돼 그래요. 2천 이하로 했습니다.
2000여러하고 그래서 지금 거의 해소는 됐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돈 없으니까 2차 금융 지원 해가지고 1,0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00만 원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안 되지. 1억 정도씩 해줘. 목에 팔로가 생기는 게. 다 됐어 이거.